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달러 약세 등의 영향으로 40억 달러 이상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19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는 관계자는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이 늘어난 데다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달러 환산액도 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 세계 최고 경영자의 64%가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AI에 투자할 입장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CEO의 92%는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3년 동안 직원 수 역시 더욱더 늘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CEO는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AI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급변하는 산업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에서 판매할 하이브리드 차 생산을 늘리기 위한 글로벌 생산 라인 조정에 들어갑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려서 전기차 캐즘에 대응하는 동시에 시장 1위인 도요타를 빠르게 추격한다는 전략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인들의 가계 지출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유럽인들은 그 이전보다 저축률이 더 늘어나는 등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유럽인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경제적인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데 반해서 미국인들은 증시 호황 등에 따른 자산 증가로 지출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출 위축은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인사드립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증시는 상승 탄력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시장을 펼쳐놓고 보니까요.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재료들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를 미리 알 수 있다면 그래도 시장이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장 내일장에서는 항상 그런 전략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오후장까지 다양한 인사이트 저희와 함께 하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종목군들이 가장 많이 조회되고 있는지 실시간 조회 종목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5가지 종목들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입니다. 3거래의 연속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주가의 탄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7%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가지의 모멘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반도체 장비주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시장에서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상승률에도 같이 힘입으면서 오늘 시장에서 주가 탄력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방향성들 저희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TCC 스틸도 보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이제 조금씩 전기차 캐즘 현상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시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테슬라발 이슈들도 톡톡히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무려 22%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TCC 스틸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준도 보겠습니다. 원준도 24% 넘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MLCC에 관한 언급도 시장에 나왔습니다. MLCC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일제히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원주는 MLCC 관련해서는 대장주의 역할을 오늘 시장에서는 톡톡히 해주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7,000원 선 넘어가는 구간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DR텍도 보겠습니다.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수술용 엑스트론이 유럽의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소식들이 오늘 아침에 전해졌고요. 주가의 탄력은 9%가량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이 살짝은 둔화됐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이러한 이슈와 재료들이 주가 탄력을 얼마나 일으킬지의 여부들은 면밀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번째 종목 피델릭스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는데요. 우선은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에 관한 수혜 기대감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중국 증시 쉬고 있지만 내일이면 다시 한번 개장을 합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늘 중국 수혜 관련주들도 일부 종목군들
시장에서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조회 종목분들 살펴보셨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방산 관련주도 여전히 강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섹터에 관해서 저희가 오후장까지 면밀한 전략들을 통해서 투자에 관한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마감 시장 앞두고 저희와 함께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해보시면서 마감 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함께 해주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시장 바쁘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일단 보시는지 시장 진단부터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장 금요일 미증시 굉장히 괜찮게 마무리가 이제 되었는데 국내 증시가 이제 금요일 날 보면 이제 좀 괜찮게 반등을 해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또 선반영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걱정은 했죠. 안 오르지 않겠나 하는 걱정도 했었는데 굉장히 괜찮게 좀 상승 흐름들이 나와줬고 지금 시장에 우리가 크게 섹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시장을 움직일 만한 섹터로 반도체 섹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헬스케어 쪽이 있는데 지금 큰 섹터 세 군데 다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줘요. 오늘 오전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가 이슈 있었죠? 있었습니다. 네. 4680 원통형 배터리 테슬라에 이제 하반기부터 납품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또 상승 흐름을 만들어줬고 그 시점에 반도체가 조정을 좀 받다가 삼성전자가 다시 6만 원대비로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부터 지금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강하게 맞아요. 시세 탄력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금요일 날 강세를 보였던 헬스케어에서도 오늘 장중 조정을 살짝 보이다가 지금 다시 또 괜찮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뭐 자동차 섹터도 괜찮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뭐 밸류업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었던 뭐 은행주, 금융주들 신고가 흐름들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급이 골고루 시장에 잘 번져서 지금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뭐냐? 뭐가 아쉬울까요? 외국인 안 들어오죠? 네, 외국인 형님들 어디 가셨을까요?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래 이제 매도 굉장히 좀 강하게 하시다가 오늘은 그래도 지금까지 한 1,000억 정도 뭐 그렇게 크게 많이 팔고 있진 않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아마 외국인들까지 오늘 순매수로 들어와 줬다라면 시장이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쪽 계속 팔고 있어서 삼성전자는 계속 팔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뭐 이제 장 끝나고 이제 수급 동향 봐야 되겠지만 또 팔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선물 시장에서 그래도 한 4천억 정도 조금 사고 있습니다. 네, 외인들이 네. 시장을 이제 견인해주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뭐 미국 증시나 뭐 다른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는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지만 그래도 여기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구간이 있을까라고 싶은 그런 위치까지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한 5개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면 뭐 국내 증시 10월 달이 저점이었던 그런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달에 좀 투자할 만한 종목들 잘 모아 두신다면 향후 또 좋은 성과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쉬운 부분은 외국인 형님들의 부재였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세들은 계속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환이 사실은 우리 시장에서 더 많은 탄력을 줄 텐데 그 부분은 살짝 아쉽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빨간불 나와주고 있고요. 앞서도 저희가 이제 방산주도 이야기를 나눴고 2차 전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표님께서는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 이제 주가 탄력 가져가는 섹터 많은데 어떤 섹터 좀 장 초반부터 눈여겨 보셨었나요? 네, 일단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코앞에 있기 나오죠. 때문에 반도체죠. 일단 반도체주들에 대해서 일단 눈여겨 보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 시즌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분명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뭐 화장품 섹터라든지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쪽, 그다음에 수주 잔고가 높은 뭐 전력 설비 쪽이나 이쪽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이 잡혀 있는 테슬라 또 음.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네,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자율주행까지 오늘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반도체는 역시나 아직 아닌가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중반 지금, 들어서 네, 그죠. 사실 가격단으로는 음. 삼성전자 뭐 5만 전자 때까지 내려가는 거 적자가 나던 그때 그 시점, 그러니까 2년 전 2022년 10월쯤이죠. 그때와 지금 이 가격이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물론 뭐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는 밸류적으로 싼 위치에서는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주가가 너무 빠져 있으니까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주말에 나온 뉴스가 이제 메모리 쪽도 SK 하이닉스가 가져간다. 네. 그래서 이거 1등 자리를 이제 하이닉스에게 놓치는 게 되는가? 별의별 걱정이 이제 다 생기는. 그건 너무한 것 같았어요. 그렇죠. 조금. 좀 많이 간 내용이 네, 많이 간 아닐까라는 생각이 내용이긴 드는데 했습니다. 네.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일시적으로 6만 원 깼다가 또 돌아오는 그런 흐름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좀 돌려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가격단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오늘 뭐 시세가 조금 나왔다가 오전에 반짝했다가 워낙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종목들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수급이 분산되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내일 하루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거래일로는. 그래서 네. 과연 이제 일정을 앞두고 시세를 한 번 더 줄지 아니면 뭐 이대로 그냥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뭐 로보택시 나오고 나서 그게 좀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발표다. 그렇게 되면 또 자율주행들이 한번 주목을 또 확 받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쭉 얘기해 주신 내용들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를 좀 반박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사실 이제 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테슬라 관련주들은 지금까지 국내 증시에서 세론 작용이 굉장히 많았었던 기억이 그렇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슈 나오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무조건이죠. 네. 그건 맞습니까? 일정이 잡혀 있는 종목을 매매할 때는 그 일정 당일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세론이 될지 시세가 나올지. 그러면 시세 나오기 전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라온다라는 거는 그걸 활용을 해서 우리가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지만 일정이 나오는 날 들고 있으면 그렇죠. HLB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HLB 한가 2번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네,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시장이 또 로보택시에 대해서 뭐야 저게 뭐 우리가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뭐 그냥 현대기아 자동차 뭐 이거 비슷하게 좀 도와주는 정도 이렇게 또 받아들이게 되면 탁 빠지는 경우가 나올 수 있고요. 또 좋은 어떤 결과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많은 참여자들이 그걸 세드론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이 잡혀 있는 거는 일정 당일까지 가져가는 거는 리스크를 짊어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정 전에 시세를 주면 팔고 나오고 또 요 이슈로 인해서 뭔가 모멘텀이 쏠림, 그러니까 그날 갭 떠서 이제 쭉 밀린다 하더라도 이후에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향후 뭐 테슬라만 자율주행 할 거 아니잖아요. 그쵸. 거기서 정말 멋진 어떤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하드웨어를 보여준다라면 뭐 모르는 현대차, 기아차 가만히 있으면 네. 고객들 다 뺏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또 더 개발을 박차하게 될 거고 더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주느냐 그걸 잘 지켜보고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또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세론이라고 하는 게 또 제가 궁금한 이제 내용들 어디까지 확장이 될 것이냐가 궁금해요. 오늘 이제 뭐 테슬라 앞발의 이슈로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로보택시가 발표되고 나서 자율주행주들만 빠질 것이냐 아니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빠질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로보택시 때문에 2차 전지가 올랐다고는 생각 안 하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뭐 테슬라가 좀 빠져서 2차 전지가 빠진다. 테슬라가 올라서 올라간다.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좀 잘 맞아 떨어졌었거든요. 이제 테슬라 막 신고가 가고 엄청 주가 좋을 때 2차 전지도 그렇게 달렸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테슬라가 물론 이 전기 자동차 시장을 열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요. 네. 지금 뭐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은 테슬라
한 기업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물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뭐 영향을 상징성. 받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2차 전지는 그 이 산업의 성장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못 팔아도 현대기아 자동차가 엄청나게 잘 팔게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만 어떤 데이터적으로 2차 전지가 뭐 정말 좋아진다라든지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바닥은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왔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항상 그 가격이 먼저 선행이 되고 상승하는 흐름들이 잡히고 난 이후에 여기저기서 다 떠들어댑니다. 그러면서 뭐 좋은 이야기들도 여기 갖다 붙이고 뭐 이러면서 뉴스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호재고 중요한 가격단을 이제 돌파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제가 봤을 때 뭐 금리 인하라는 어떤 이 큰 모멘텀과 함께 성장 섹터 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는 또 테슬라의 상징성을 보내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 계속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고 싶었던 게 사실은 방산 쪽 이야기였거든요. 아, 네. 네, 저희가 오늘 또 신고가 랠리를 달성했었던 방산주들이 상당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롯데, 메라이즈, 넥스원 등이 이제 장중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시세가 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장의 또 다른 주인공인가 그런 생각. 어마어마하죠. 네. 시총이 조 단위가 네. 넘어가는 기업들인데 뭐 그냥 시세 탄력 올라가는 거 보면 이거 뭐 1,000억, 2,000억짜리 시세 그러니까요. 뽑듯이 네. 쭉쭉 뽑아버리는. 쭉 뽑아나 버리니까. 네. 네. 그래서 뭐 보면 사실 좋은 이야기들은 계속 있었던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국내에서 이제 그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최대 방산 컨벤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 이후에 주가가 이제 상방으로 또 잡으면서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35만 원 뭐 요 가격단에서의 시가총액이 16조거든요. 그런데 2026년도에 이제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면 뭐 대략 한 1조 5천억 정도, 1조 6천억 정도 가까이 돼요. 그러면 뭐 멀티플 한 10배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차트를 우리가 놓고 한 2년 정도 보면 5만 원짜리가 지금 35만 원이 됐어. 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올랐어요.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밸류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 그래서 이 이익단이 계속해서 이제 수주를 받거나 수출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밸류에 대한 부담감은 더 줄어들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뭐 내가 눈 감고 사놓고 뭐 2년 후에 수면제 먹고 일어났을 때 많이 올라 있을 거야. 그거는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상향하고 신고가 가고 또 K방산에 대한 어떤 모멘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중동 쪽은.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또 기대감을 갖고 또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현대 로템도 지금 신고가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뭐 LIG 넥슨원 뭐 역시나 지금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시세를 네. 굉장히 강하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방산주만 보면 이제 신고가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개 뭐 몇 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난주부터 신고가 종목들의 시세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보였었거든요. 뭐 바이오다인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그 뭐였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이런 맞아요. 것들도 이제 있고 그래서 뭐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의 이제 신고가 가던 그런 흐름들을 좀 바톤을 이어받아서 네. 이렇게 이제 방산주들도 가는 것 같고요. 신고가가 간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먹히고 있는 어떤 재료 스토리를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어떠한 밸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공부를 해보면 그런 구간에서 뭐 몇 배의 수익을 낼 거야 이런 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뭐 몇십 % 정도의 수익은 우리가 또 챙길 수 있을 거고요. 또 짧게는 몇 %의 수익, 뭐 단기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노려볼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아,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신고가 영역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신고가 종목군들에 관한 코멘트들도 같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도 바로 한번 저희와 살펴보시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엠 랭킹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상승을 하고 있죠. 오늘 시장에서 4% 넘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19만 2천 원 선을 터치해주고 있고요. 자, 오늘 영풍 정밀 같은 경우에도 공개 매수가 상향에 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나오면서요. 주가의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8.79%의 상승을 나타내주면서 34,650원 선을 현재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 여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은 이제 뉴스 보도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긴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또 전략들 촘촘하게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슈어소프트테크도 보겠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기대감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사실은 좀 아쉽게도 지금 현재는 보합권으로 내려왔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이야기 나눴죠. 세론 작용될 수 있다. 그 세론의 시점이 오늘 아니면 내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또 하루 쉬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런 투자 전략 세우셔서 포트폴리오 만드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흥구석유도 보겠는데요. 간밤에 또 WTI 국제유가에 관한 변동이 있었고 흥구석유도 상승했었는데 장 후반 들어서는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 관련주들의 지속성들은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이슈이고 단기적인 탄력일 수 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셨다면 오늘 시장에서 전략 대응 가능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2.75%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코칩 보겠습니다. 코칩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MLCC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장 후반까지 바라본다면은 그래도 시장에서 장 후반까지의 탄력들을 이어가는 건 2차 전지 관련주들과 반도체 장비주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오늘 오후장까지 저희와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까지도 살펴봤습니다. 대표님께 우선은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혹시 이 종목군들 중에서 조금 관심이 가는 종목군들 있으셨을까요, 대표님? 영풍정리 이야기해볼까요? 네. 너무나 좀 참. 재밌는. 계속되는 이제 주가 변동이 있습니다. 네, 이제 서로 이제 더 비싸게 부르고 있는 상황이고 야. 이제 코리아연의 지분 한 1.5% 정도인가를 가지고 있는데 있죠. 요 공개 매수를 통해서 이제 그 지분을 서로 확보하겠다라는 음. 이제 포석이고요. 요게 이제 3만 원에 사겠다 했는데 3만 원을 우리도 살게 이렇게 이제 맞아요. 한 상황이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주가는 뭐 36,700원 뭐 이렇게 가는 거 보면 향후 이걸 좀 더 높게 부를 여지도 있지 있다. 않겠나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더해서 이제 고려아연의 주가가 이제 거의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고 네. 있는데 어저께 이제 단기가열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고려아연은 오늘부터 이제 단일가 매매 30분에 한 번씩 이제 거래가 체결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좋잖아요. 네. 시장이 좋으니까 이것저것 지금 살만한 종목들이 많은데 30분에 한 번 체결되면 뭐 고구마 한 굳이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고구마 먹고 물도 네, 못 마시고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우유나 네. 물을 마셔줘야 되는데 네.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팔고 좀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83만 원을 이제 양측이 불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0.26%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업사이드가 한 7% 정도는 남아 있거든요. 이거 저는 거의 공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고려아연에서 기존에 그 83만 원을 이제 부르면서 이거 최저 물량 15%가 되면 안 되면 우리 이거 뭐 매입 안 할 거야 자사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그 다음 날 바로 취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얼마가 됐던 우리 다 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놓고 기다리면 7%는 그냥 앉아서 먹는 그런 뭐 거의 공짜로 지금 시장에서 주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오늘 단기가열이다 보니까 지금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하잖아요. 지지부진하죠. 조금 네. 기다림을 가지실 수 있고 분할 매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빠지면 내가 사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이거는 뭐 어떤 트레이딩적인 전략이라서 관점이죠. 예, 네. 뭐 이거 공짜인데 좀 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이 있게 영풍정밀이랑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아까 전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슈어소프트테크. 네, 슈어소프트테크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었고 지금 주가 위치도 일봉상 굉장히 괜찮은 흐름인데요. 오늘
갭 상승 이후에 이렇게 빠졌잖아요. 빠졌네요, 지금. 네. 아마 오늘 종가는 제 예상이긴 하지만 어. 6,320원 아래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오. 이 종목을 핸들링 하시는 어떤 그 주포님들께서는 아, 있으신가요? 네, 저 가격 아래로 만드실 겁니다. 오. 왜냐하면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이제 그 9월 24일 날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게 3거래일, 6거래일, 한 7거래일째거든요. 아직 네. 10거래일이 안 돼서 만약 오늘 이 가격대 위로 끝나버리면 단일가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뭐 매매하기도 힘들어지고 물량을 정리하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6,320원 아래에서 마무리를 하고 내일 하루 더 남았잖아요, 일정이. 그러면 이제 튀어오를 수도 시가에 있다. 튀어오를 수도 있다. 오. 그래서 만약 제가 이 종목을 종가 매수 전략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네. 종가에 6,320원 이하로 마무리된다라면 매수를 해보고요. 시간 내에서 뭐 크게 안 오르는 선에서는 종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만약에 시가 갭 하락이 크게 나온다. 뭐 크게 나온다라는 거는 뭐 한 3에서 한 5% 정도 되겠죠. 네. 그러면 짧게 손절하고 그게 아니라 시가가 상승 출발한다면 장대 양봉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이제 눈에 좀 많이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겁이 많은 사람들은 하물며 쉽게 좀 매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겁쟁이들은 안 하는 게 낫겠죠? 겁쟁이 분들도 손절을 잘하시면 할 수 아, 있는데, 그래요? 네, 네. 뭐 일정이 이제 임박했기 네, 때문에, 임박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큰 비중을 넣고 네. 이 종목을 좀 매매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소소하게 뭐 한 5% 정도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기 그쵸. 때문에 네. 우리 한글날이 없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아, 뻔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수요일 날 또 쉬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 아무튼 요거는 종가까지 여러분들이 오. 조금 보시면서 네. 단기가일 지정 예고가 걸려 있는 거 일정이 잡혀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구나라는 그냥 공부 관점으로 또 네.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까지는 로보택시 일정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서의 접근이 유효하다고 보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서 이제 공부 관점으로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슈어소프트테크였고요. 영풍 정밀에 관한 전략들도 오늘 잡아드렸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관심 많으셨을 텐데 그 해답들이 좀 되셨기를 바랍니다. 대장주였던 라이콤도 아, 라이콤. 네, 같이 볼까요? 약간 막 붕 떠 있긴 한데 네. 굉장히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배 관점으로 뭐 나는 자율주행 쪽을 요번에 한번 베팅해 볼 거야 오. 하면 뭐 나눠서 요 두 개를 이렇게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막 나오네요, 대표님. 네, 그럼 저희가 방산 이야기 다시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말씀해 주셨는데 LIG 넥스원도 오늘 신고가 흐름 보여줬잖아요. 네네. 요거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LIG 넥스원 사실 방산주 중에서 제가 가장 괜찮게 본 좋아하는, 종목 중에 오, 하나가 네. 이제 LIG 넥스원인데요. LIG 넥스원을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멘텀의 어떤 스토리 이런 게 굉장히 좀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지금 5조 4천억, 2026년도에 뭐 한 4조 정도의 영업이익이라고 하면 얼추 뭐 10배에서 뭐 한 12배 정도 밸류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썩 매력 있다라고 지금 상황에선 볼 수 없지만 그 앞에 이제 조정이 좀 나왔을 때 단계에서는 이거 좀 괜찮은데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던 종목이고요. 이 미국의 그 비군 관련해 가지고 납품 이슈가 있어요. 요번에 이제 그 림팩이었나요? 7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그 림팩을 진행하면서 테스트를 완료했고 이 무기를 이제 미국에서 도입을 하냐 마냐 이런 결정이 이제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이게 나오게 되면 정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기존에 이제 그 헬파이어였나요? 그 사용하고 있는 미국 무기가 한 발당 1억 2천, 1억 4천 정도 하거든요. 근데 LIG 넥슨원 거는 이제 3분의 1 가격. 그래서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면 채택이 되지 않겠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그 뉴스가 나오면 아까 말씀하셨던 세론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뭐 지금은 이제 그러면 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죠? 보면 이제 또 네. 신고가를 넘어서기 직전에 있잖아요. 네, 이런 맞습니다. 종목들도 네. 오늘 방산 전반적으로 좋은데 신고가 목전에 있다. 그러면 음. 내일 아침에 이런 신고가를 돌파하는 위치에서는 우리가 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예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방산주에 관해서 탑3 또 기업에 관해서 하나하나 전략들을 잡아주셨는데 중요한 건 이제 세론으로 작용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한 투자 전략들을 세워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해주는 시점들이 관심을 그래도 크게 많이 받기 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전력 설비 쪽도 같이 보고 싶은데 사실 오늘 이게 또 종배 저희가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사실 그 뉴욕 증시에서도 굉장히 흐름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또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단 뭐 두 가지 섹터, 그러니까 오늘 방산이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 이제 미국 대선 같은 경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맞아, 진짜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좀 갈리는 그런 섹터 단이 음. 있는데 누가 되던 간에 상관없다. 상관없는 섹터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결국 방산 쪽. 그렇죠.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 뭐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뭐 아시는 것처럼 나토의 팔목을 비튼다든지 안 우리나라 끝낼 것 주한미군 같은데요? 뺀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이제 방위부 부담 더 네. 하라고, 네. 무기 더 사라고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할 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도움 없이 자주 국방을 위해서 유럽 쪽에서 오히려 방산 쪽에 물량이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수주 물량이. 그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뭐 누가 되던 간에 방산은 수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미국의 노후화된 인프라 교체에 대한 투자,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되던 간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 설비 너무 오래돼서 결국 교체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뭐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뭐 부싯돌로 불 붙여서 먹고 살 거 아니면 결국 전력은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 전력을 운반하는 뭐 전선이라든지 전력 설비들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누가 되든지 이거는 이제 계속 인프라 교체에 대한 그런 투자,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또 비즈니스맨으로서 이런 것들 이제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기업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전력 인프라 뭐 이쪽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전력 설비 과대에서는 지금도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S&P 500 지수에서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률보다 전력 설비 대장주의 주가 상승률이 좀 높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AI 관련한 전력 설비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산과도 같이 엮여서 주가의 모멘텀 가져갈 수 있고요. 미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앞두고 그 불확실성을 피해갈 수 있는 또 그러한 섹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기에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조심스럽게 덧붙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대응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대표님 보시나요? 일단 뭐 저는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전력 설비가 꽤나 조정을 받았어요. 우리 이제 이쪽 전력 설비하면 HD 현대 일렉트릭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이 종목이 이제 대장주로서 대장이죠. 네. 움직였고, 지금 보면 한 7월 중순까지 이제 잘 올라가다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HD 현대일렉이 받은 조정폭과 이 후발주들로 따라왔던 종목들의 조정폭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주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 조정 적게 받고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상승은 또 빠르게 돌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LS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적으로 우리가 또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또 이 정도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요. 우리가 그냥 시세적인 관점에서의 대장주를 공략한다라고 했을 때 뭐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지금 향후 나올 추정치 대비해서 펄을 조금 크게 준다라면 성장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시총이 한 12조인데 영업이익이 2026년도 뭐 1조 1천억입니다. 그러면 멀티플 한 10배, 11배 사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제 향후 계속해서 수주는 늘어날 거고, 2027년도나 내년 돼 갖고 2028년도에 실적 추정치가 나왔을 때 이거보다 훨씬 더 좋다라면 멀티플 뭐 충분히 더 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먼 이야기고, 일단은 아까 우리가 또 얘기했던 거,
신고가 종목이 요새 잘 가요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의 주가가 지금 신고가를 넘어서기 위한 뭐 그런 위치에 놓여 있기도 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그런 관련 종목, 관련 섹터들 오르더라고요. 계속 잘 가고 네. 있다라는 거. 또 오늘 그 제일 일렉트릭이 이제 주가 시세가 굉장히 크게 움직여줬고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이제 좀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요거 15조, 15억 달러입니다. 15억 달러 정도의 15억 달러면 네, 15억 어마어마하네요. 달러니까 뭐 1조 한 2조 정도 네. 수량이 되겠네요. 이게 뭐 이제 전력 설비, 전력망 구축 이런 데 이제 또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바닥권에서 이제 돌리는 그런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의 어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업의 실적들이 쭉 나오는 시점인데 수출이 잘 되고 수주 잔고가 많고 이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다른 부분은 이제 그 구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전선이나 전력 설비 이게 구리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구리가 완전 밀접하죠. 네. 네. 근데 지금 뭐 상반기에도 구리 관련주들이 한번 구리값이 신고가 네, 경신하면서 네, 이제 네. 움직였던 적이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그 중국에서 재고 물량들을 덜어내면서 조정을 받았고 그 재고 물량 먹고 지금 다시 재상승 중이란 말이에요. 국내에서는 이제 LS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뭐 국내 1위 전선업체입니다. 그죠? 이 기업의 주가와 구리의 주가를 놓고 보면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구리값과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LS. 보시면 되는데 구리는 구조적으로 지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있는 어떤 그 광산들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뭐 20년, 30년 정도 된 광산들이 즐비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채굴량이 점진적으로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수요가 지금 중국 경기 부양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따른 어떤 수요도 증가할 건데 AI 시대에서 지금 그 데이터 센터 요번에 시카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은 거 여기에 들어간 구리량이 2,170톤이랍니다. 하나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지금 뭐 테슬라 전기 자동차가 기존의 휘발유 자동차 대비해서 구리를 한 4배 정도 사용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결국은 이제 향후 미래 만들어지는 어떤 그 첨단 제품들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관리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구리의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추정치는 한 4년 정도 안에 지금 오늘 아까 제가 체크하니까 한 9,800달러에서 9,900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거의 뭐 10,000달러죠. 지난번에 10,000달러 넘었다가 이제 조정이 나온 건데 이게 4년 뒤에는 한 40,0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구리값은 이제 상승이 일어날 거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조금 긴 관점에서 이런 미국의 어떤 인프라 투자, 수주, 거기에 밸류적으로도 이제 좀 괜찮은 기업들, 주가도 뭐 많이 안 오른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서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뭐 LS 같은 경우는 조금 긴 관점의 호흡으로도 접근하고 마음 편하게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종가 베팅 종목까지도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해볼게요.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양시장은 전약 후강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상승세가 가팔라지는 반가운 모습이었는데요. 2차 전지가 끌고 반도체가 그래도 탄탄히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확히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네, 오늘 또 장마감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축소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자, 그 부분에 영향도 받아갔고요. 삼성전자의 반등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 1.47% 넘는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은 780포인트 넘어서면서 시장에서 큰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마감 시장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기전자 업종들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CI테크 같은 경우에는 16%의 급등률을 보여줬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배터리 소재 관련주들이 시장에 강세를 나타내주면서 그리고 셀 관련 업체들도 시장에 강세를 나타내주면서 지수를 좀 견인했다라고 해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도 소재 관련주이죠. 오늘 시장에서 11% 넘는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HD 현대일렉트릭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전력 설비 관련주로서의 모멘텀들을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6% 넘게 상승이 나와줬고요. NH투자증권에서도 최근 리포트를 통해서 앞으로의 목표 주가 41만 원 선까지 내다본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34만 2,5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6.28%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눈에 띄는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다음 업종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코스피 시장에서 철강 업종들도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자, 종목들을 하나하나 언급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철강 업계에 관한 동향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수혜를 받는 품목이다라고 한다면 화장품도 해당이 되지만 철강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본격적으로 다시 활성화되면서 철강에 관한 수요가 늘어갈 것이고 철강주들의 상승률도 좀 눈에 띄게 돋보일 것이다라는 분석들 오늘 시장에서 나왔고요. TCC 스틸은 또한 2차 전지 관련 소재단과 함께 엮여주면서 24%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사마 알미늄과 같은 종목군들도 10% 넘는 상승률 보여줬고요. 현대제철도 역시나 철강 관련주이죠. 오늘 시장에서 5% 넘는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철강주들의 독주가 이어질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중국 철강에 관한 PMI 지표도 8% 넘게 상승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철강에 관한 수요가 정말 높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하락 업종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제약바이오주들이 될 텐데요. 역시나 선별적으로 오르는 종목군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종목군들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제약도 오늘은 하락을 했고요. 향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에 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고려 아연이 되진 않을까라는 우려감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약세 나타냈습니다. 2.43%의 하락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대웅제약도 오늘 시장에서 0.93%의 약보합 하락했다라는 부분들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하락 업종들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 업종들도 하락을 했는데요. 더존비전 같은 경우에는 하락 VI까지도 오늘 장중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기업 인수에 관한 그런 이슈들이 더존비지온에 굉장히 큰 주가 탄력을 주면서 주가 급등까지 일어났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급락을 나타내면서 10.78% 하락했고요. 크래프톤은 대표가 국정감사에 소환될 것이다라는 악재들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4% 넘게 하락을 했고요. 네이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시장에서 주가가 반토막 났다라는 소식들 전해졌고요.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긴 했었지만 여전히 주가 계속해서 하방이 열려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69% 하락세로 마감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지수는 보다 더 재미난 시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어떻게 마감 지었을까요?
네, 오늘 코스닥은 급등락을 오가기는 했습니다만 장중한 때 사실 하락 전환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꾸준하게 우상향 그래프 그려주면서 보이시는 것처럼 무려 780선 우선인 781포인트에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이끈 것은 당연히 2차 전지 쪽이었는데요. 업종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정말 호재가 켜켜이 쌓여있는 상황이었었죠. 일단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4680 배터리를 주문했다라는 이야기를 필두로 이후에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이슈 그리고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또 이번 주에 공개가 될 예정이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정부발 이슈도 하나 있었습니다. 정부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 확보를 위해서 국책 R&D 과제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웃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 KNS가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가공품을 납품하는 1차 벤더사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는 조금 더 강한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MLCC 관련 종목이죠. 그리고 오늘 MLCC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수 있었는데 바로 삼성전기발 이슈였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기를 방문을 해서 MLCC 사업을 점검을 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의 핵심 협력사로 꼽히는 원준이 20% 넘는 상승세 보이면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정밀기기 쪽이고요. 개별 이슈 아는 종목들이 오늘 큰 폭으로 움직임 보였습니다. 특히 노을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상한가 진입 후 끝까지 풀리지 않은 채 장을 마감한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개별 호재 있었습니다. WHO 산하기관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회사의 AI 기반 자궁경부암 진단 솔루션 사용을 권고했다라는 것이 상승의 모멘텀이 작용됐습니다. 그리고 이 디알텍 같은 경우에도 10% 넘는 상승세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개별 호재 있었고요. 수술용 엑스레이 시스템이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주가 상승세 너무 좋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이더니 결국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금 갈아치우는 데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이루다와 합병을 알린 바가 있었죠. 이로 인해서 클래시스의 포트폴리오도 조금 더 확대가 될 것이며 기술력 역시도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클래시스가 오늘 2030년에 매출 목표를 10억 달러 제시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있었으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도 상승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컨택 같은 경우에도 25% 넘는 고공행진한 채 장을 마감한 모습이었는데요. 우주 스타트업 기업이죠. 역시나 개별 호재도 함께 있었습니다. 126억 원 규모의 해외 수주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X 이야기도 있죠. 로켓이 다시 발사된다라는 것도 이렇게 상승의 모멘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하락의 이름을 올린 출판 매체 복제 쪽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T사이언티픽과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같은 이런 STO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오늘은 내림세 보였습니다. 특히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빗썸이 나스닥 시장에 우리 상장 준비하고 있어라는 이야기로 상한가 안착 후에 거래를 닫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거래일에도 상한가를 갔다가 주가가 상승분 모두 다 토해내면서 1%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었는데 이렇게 8% 넘는 내림세 보였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웃돌게 되면 지수 반전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당연히 내일 실적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마감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적 발표를 필두로 어닝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 촘촘한 전략들 저희가 계속해서 열심히 움직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시장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